안녕하세요. 장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임용 강의를 한 23년 하다가 금년 3월부터 한문 임용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문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자, 노노맹자가 한문 임용에 매년 나오는 거 아시죠? 한문 임용의 노노맹자가 최근에 출제된 문항수가 몇 문항이었는지 제가 15개 년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제가 많은 데는 편명 위주로 우선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노맹자 출제 비율 최근 15년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노량진 윌비스 임용고시학원에서 한문 임용 강의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7, 8월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7, 8월은 독해 상승 모의고사 반으로서 독해력을 집중적으로 상승시키고자 하는 모의고사 반을 진행하며 개별 첨삭과 피드백을 합니다. 한문은 독해 시험이 거의 90%죠. 그래서 교육과정 연계된 이론을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하고 독해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어와 맹자를 수업 시간에 강독과 빈출 작품 위주로 강독을 하며 모의고사로 제시하고 답안 쓰기 작성 연습을 합니다. 자, 오늘 논어맹자 빈출 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어는 헌문이 최근 15년간에 6번, 그 다음에 위정편이 4회, 공여장이 2회, 학위편 2회, 선진, 안연, 자료, 미자 2회, 그 이외에 1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맹자는 고자 상에서 6회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양해왕 하, 공손추 상, 드문공 하, 이루상, 이루하. 그 뒤로 이어서 양해왕 상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논어에서 두 문항, 맹자에서 두 문항, 너는 헌문, 미자, 한 문제가 사실은 한 개 편장만 제시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 논어와 맹자가 같이 되기도 하고 별도로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2024년 2 플러스 1이라는 건 논어 두 문항, 맹자 한 문항. 2013년 논어 두 문항, 맹자 한 문항. 2022년 논어 세 문제, 그다음에 맹자 두 문제. 자, 지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보자면 노도가 좀 숫자가 좀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는데 노노 맹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노노가 좀 많긴 하지만 전체 통계 수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전체 수를 보면 노노가 26개 문항 15년 동안 맹자도 25개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노노 세 문항 맹자 한 문항 2020년 하나하나 2019년 하나 둘 2018년 하나하나 자, 2019년부터는 사실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었어요. 2차 시험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예, 조금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문제가 노노맹자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다음 2017년에는 맹자가 한 문제 나왔고 2016년에는 두 문제, 세 문제.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 문제, 두 문제, 2014년도에 한 문제, 두 문제. 자, 요렇게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2012년에는 1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 시험에 나오고 2차 시험에서는 점수 배점이 높죠. 그죠? 25점, 30점으로. 자, 이렇게 문항수를 살펴봤는데
2011년도에 3개 문항, 2개 문항.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독해, 한문 임용은 모든 문제에 독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묻는 문제, 이론을 묻는 문제지만 사실은 이론을 묻는 문제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그런 내용,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가지고 연초부터 반복만 하면은 교육과정에만 보면은 거의 거기와 연관된 이론이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해가 중요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소홀히 하고 교육과정 제시된 용어들을 잘 외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합격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육과정 문제가 많이 틀리죠. 그죠? 0.1점 차이로 떨어지고 또 고득점, 그다음에 아슬아슬하게 붙는 커트라인 점수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쉬운 우리말로 반복만 하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해서 갈로 뚫기 문제, 스터디에서 활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이러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독해를 음, 전략적으로 연습을 단기 학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거의 독해가 다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독해 안에서 밑줄치 니은을 평가한 부분을 각각 찾으시오. 그 다음에 번역, 품사,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일반 독해 문제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2024년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설명하라. 2024년 B 2번 문제, 밑줄치 니은이 생략된 주어를 찾아. 결국은 독해가 정확히 되면 다 풀 수 있고 이론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4 B형 7번 문제, 밑줄진 기억의 이유 두 가지를 찾아 서술하고, 자, 이유를 찾아라, 의미를 서술하라, 그 다음에 품사를 써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수법을 써라, 뭐 이런 거죠. 2023년, 비슷합니다. 2022년, 자, 이렇게 앞부분 좀 빨리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A형 문제는 글자체를 묻는 거죠. 글자체를 소전책, 설문회자, 체, 뭐, 그 다음에 각골문자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논어와 맹자, 그 외에 대학 중용 이런 거에 관련된 예시를 들어놓고 거기에 무슨 글자를 설명하는지 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설문회자 해설 방법 그다음에 서체 변형을 조금 이해하면은 좀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그죠? 자, 그런 문제, 그런 건 대부분 2점짜리입니다. 그 이외에는 교수학습 방법, 2022년 7번 문제, 교수학습 방법을 써라.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거죠. 2022년 A, 2022년 B 전부 단어의 짜임을, 2020 B 3번, 3번에 보면은 단어의 짜임, 네. 짜임,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그죠? 병렬형, 술목형, 진술형, 술보형, 예, 뭐 이런 보충형, 뭐 이렇게, 술보형, 이렇게 해서 어떤 짜임새인지, 뭐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2020, 맞아. 7번 문제, 걔네 번역하시오. 이런 것까지 있었다. 자, 여기까지. 사실은 노는 맹자가 거의 그러면은 1년에, 매년에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뭐 이렇게 다섯 문제, 많게는 이런 문제 나왔다라고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맹자, 밤에 잘 때도 옆에 끼고 자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본문, 바쁠 때는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1년 안에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본문과 그다음에 너는 집주 해설이 꼭 같이 나옵니다. 그럼 집주는 원문을 보면 좋지만 원문이 바쁠 때는 한글이라도 내용을 알고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간을 가지고 원문과 집회를 많이 볼수록 유리한 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미리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을 넣는 맹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를 잘 참고하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장량희 임용 한문 카페에 개설이 되었고 밴드도 있습니다. 7, 8일 강의 여러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진심 강의, 단기 합격의 노하우를 가진 강의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